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차 전지와 재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 2차 전지로 니켈 카드뮴 전지를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에너지 밀도가 크고 소형화가 가능한 리튬계 2차 전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사업은 크게 모바일용 소형 전지, 자동차용 중형 전지 및 ESS용 대형 전지로 구성됩니다. 소형 전지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중형 전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원가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차세대 전력 저장 장치인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력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배터리 업계 전망을 종합하면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 성장해 2025년 1,600억 달러, 약 182조 원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까지 1,4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배터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1등 공신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관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시장 조사업체 SN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0년 610만 대에서 2025년 2200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비롯해 무선 청소기 등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수요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의 LG화학과 삼성 SDI, 중국의 CATL과 BYD, 일본의 파나소닉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은 과점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배터리 제조업체가 일정 생산 능력에 달하면 시장 후발 주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실질적인 입지를 확보하는데 조단위 투자는 물론 7에서 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은 1990년대부터 치킨 게임을 거치며 최근 승자 독식의 초호황을 누린 반도체 산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반도체 업체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상위 5개 업체의 점유율은 5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고 자본력으로 버티는 전략으로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아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여러분이 동아시아에서 휴대폰을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통신사는 소수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각각의 국가에서 공교롭게도 세계의 회사들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신 시장은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죠. 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회사가 시장의 생산량과 통신 가격을 결정합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한 공급자의 행동이 다른 공급자들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죠.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통해 과점 시장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전략적은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체스 같은 게임뿐 아니라 많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정기업들이 생산량을 결정하려면 자신의 생산량 결정이 시장에 있는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필요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기업끼리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과정기업들은 가능하면 독점 이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기업 간의 행동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르텔 구성원끼리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수의 딜레마 모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모형은 경찰에 체포된 두 피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보니와 클라이드라 부릅시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이 징역 1년형을 받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보다 심각한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경찰은 보니와 클라이드를 분리된 방에 감금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너를 1년간 형무소에 보낼 수 있다. 만약 너희들이 은강도라는 것을 자백하고 다른 방에 있는 네 친구를 주범이라고 증언하면 너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되고 네 친구는 혼자 20년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모두 자백을 하면 공범으로 8년씩 살 것이다. 이 둘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그림은 이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두 용의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형량은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도 달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선택을 가정해 봅시다. 그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클라이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 그 친구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클라이드가 어떻게 하든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해. 그 친구가 자백을 한다면 나도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야. 게임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의 전략적 선택을 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전략을 월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자백하는 것이 본인에게 월 전략이죠. 클라이드가 자백하든 침묵을 지키든 본인은 자백을 하면 가벼운 형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클라이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도 보니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보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클라이드에게도 자백하는 것이 월 전략이죠. 결국 보니와 클라이드 모두 자백하고 8년씩 형을 받습니다. 이 결과는 내시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면 1년씩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보니와 클라이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해 대비를 하더라도 결과는 여전히 불리할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격리된 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합리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